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28살의 보통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3개월 전에 겪었던 일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이수가 되고 싶거나 관종이라서 적는 게 아니라 제가 겪었던 좀 황당한 일에 대해서 적어보고 제 글을 읽으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궁금해서 글을 써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략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 직장 동료 형이랑 회계역에서 급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이직한 회사도 얘기하고 전에 같이 다녔던 회사 얘기도 하고 소주 3병과 회 한 접시를 곁들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집에 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더군요. 그런데 직장 동료 형이 그냥 가기 아쉬우니 2차로 치맥까지만 먹고 후딱 집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전 집을 너무 사랑하기에 당장이라도 가고 싶긴 했는데 제가 얻어먹은 회 한 접시의 가격을 생각하니 차마 그냥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치맥을 시켜서 먹긴 했는데 점점 시간의 압박이 느껴지더라고요. 할 수 없이 남은 치킨을 포장하고 형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 얘기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회계역 안에서 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술 듣기 겸 노래를 들으며 시간을 때우는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었고 꽤 조용했었어요. 제 옆에는 만취한 여성분 A와 그분을 케어해주는 친구 여성분 B, 이렇게 셋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표기를 ABC로 하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먹었네. 옆에 친구분 고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차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여성분 B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여기 회기에서 구리까지 가는데 많이 먼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저희 집이 7호선 공릉역이라서 공릉역까지 가서 택시 타고 구리까지 가면은 얼마 안 걸릴 거라고 이 얘기를 해주었어요. 솔직히 저도 지리는 잘 모르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 거였죠. 그 후 여성분 B랑 이런저런 영양가 없는 얘기들이 오가고 그냥 말동무를 해주다가 그 여성분 B가 만취 여성분 A를 잘 부탁한다며 저에게 양도하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쫓아가서 뭐 어쩌라는 것이냐 라고 말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몸이 굳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응? 어라? 이건 뭐지? 진짜 말 그대로 어안이 벙벙하고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더군요. 그러는 사이 이미 저는 집으로 달리는 전철 안에 있었고 또 제 옆에는 여성분 A가 계셨습니다. 일단 제가 부축을 해서 노약자석에 앉혔죠. 세상 물정 모르고 푹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하, 망했다. 여긴 어디? 난 누구? 아찔해져가는 정신을 잡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없더군요. 초면에 실례이긴 했지만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드셨길래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게 하고 자꾸 벌어지는 다리도 부끄럽지만은 제가 오므려 주곤 했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하며 꽤나 복잡하고 정신없이 생각 중이었죠. 그때 여성분 A께서 많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속을 우액하고 개워내시더라고요. 하,
1차 멘붕 상태가 왔습니다. 이런 시옷비읍 으아. 주위의 시선들도 그리 곱지 않았고 심지어 혀를 끌끌 차시던 할아버지까지 계시더군요. 때마침 여성분 A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장 받았어요. 여성분 A의 또 다른 친구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여성분 C라고 하겠습니다. 여성분 A가 걱정이 됐는지 전화를 건 모양이었죠. 일단 저는 오해 사지 않게 있었던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드렸습니다. 하도 세상에 흉흉하다 보니 졸지에 이상한 놈으로 몰리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랬더니 여성분 C께서 그러면 택시 태워 보내주고 택시 뒷번호를 알려줄 수 있겠냐고 하시더군요. 당연히 알겠다 말을 하고 보니 아무래도 이 상황이 좀 꺼림직해서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구리역 쪽 맥도날드에 내려주시면은 여성분 A의 지인들이 있어서 잘 케어해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성분 A가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하셨는가 싶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상봉역에서 그 여자분과 함께 내렸습니다. 아예 걷지를 못하실 정도로 드셔서 여성분 A를 데리고 가는데 정말 엄청 힘들었습니다. 경춘선 상봉역에서 7호선 상봉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정말 죽을 만큼 길더군요. 아휴, 이렇게 길은 길인 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헉. 그 과정에서 표정 관리 안 된 제가 힘들고 불쌍해 보였는지 지나가던 아저씨는 부축을 도와주셨고 아주머니께서는 여성분 A의 옷매음새와 토산물을 닦아주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했었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다시 여자분과 저는 홀로 남았고 이래저래 끙끙대면서 끌고 와서 우여곡절 끝에 공론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택시를 태워서 보내면 되겠다 싶어서 택시를 붙잡는데 이게 웬걸 그날따라 택시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일단 여성분 A를 몸 기댈 수 있는 벽 쪽으로 모셔두고 열심히 손발짓을 해가며 그렇게 15분간의 시간 끝에 겨우 택시 한 대를 잡았습니다. 근데 막상 여성분 A를 혼자 태워보내려니 좀 개운치 않고 찝찝하다는 생각에 같이 동승해서 맥도날드까지 데려다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왕 간 김에 햄버거도 사 먹고 쉬었다 가야지 뭐 그런 생각이었죠. 택시로 이동 중에 택시 아저씨께서 아이고 그 여자친구 술 많이 먹었네 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시길래 여자친구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니 그럼 친한 친구 사이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친구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초면인 여성분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모셔다 드리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저씨께서 당황을 하셨는지 말이 없으시다가 멋쩍은 웃음소리를 내시고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성분 A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 표시를 보니까 뭔가 미묘하게 왠지 남자친구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신명도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뭔가 웃기고 재미있는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오해 사지 않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설마? 그렇습니다. 그 설마가 맞았어요. 여성분 A의 아버님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여기서 진짜 제대로 2차 멘붕이 왔습니다. 아버님도 딸의 휴대폰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니 적잖게 당황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따님이 술을 많이 드셔서
일단 구리로 이동 중이긴 한데 집 주소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 주소를 받아내고 기사님께 맥도날드 말고 그 주소로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한참을 운전한 끝에 드디어 여성분 A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됐고 아버님은 이미 입구에서 대기 중인 상태이시더군요. 아버님은 딸의 만취 상태를 지켜보시더니 택시 문을 직접 열어주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여성분 A도 본능적으로 아버님의 목소리를 기억했는지 비틀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저도 택시 문을 열고 나왔고 택시기사 아저씨도 덩달아 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여기까지 온 택시비를 기사님께 지불하시고 다짜고짜 저에게 무슨 관계냐, 어떤 사이냐, 학교 선배냐, 친구 사이냐 등등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의 취조받는 느낌이었다랄까? 그래서 전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따님을 데리고 구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입을 잘못 놀렸다간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여성분 A의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따님 따기를 올리시더라고요. 3차 멘붕이 왔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했나? 아니면 좀 더 머리를 굴렸어야 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미 새벽을 넘긴 시간이긴 했지만 새벽바람 쐬러 산책 나오신 몇몇 분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만 것이죠. 여튼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정리가 됐고 아버님은 따님을 데리고 그냥 유유히 사라지셨습니다. 저랑 기사님은 펑 쪘었죠. 사라지는 모녀를 바라보며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둘 다 멍하니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사 아저씨께서 이 아속하기는 고생한 청년한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도 없으시냐 하시며 약간 욱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 생판 모르는 남자가 만취된 여자를 데리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들어가 버리냐 하며 혀를 끌끌 차시며 투덜거리고 운전을 하시더군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경황이 없어서 그러실 수 있을 거다 라는 식으로 저는 아저씨를 다독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기사 아저씨 말이 100번 옳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제가 센 척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성분 C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번호를 외워뒀거든요. 여성분 A 집까지 잘 모셔다 드렸고 아버님이 마중 나오셨다 그러자 여성분 C가 아버님 화 많이 나신 거 아니냐며 물어봤고 좀 그런 거 같다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구리에서 공릉으로 돌아올 때 택시비가 2만원 가까이 나왔었는데 제가 8,000원 밖에 없어서 아저씨에게 양해를 구했더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8,000원의 택시비를 합의해 주셨습니다. 그땐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기사님. 아무튼 여성분 C는 고맙다며 사례를 하고 싶다고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애시당초 사례비 받자고 시작한 일도 아니고 저도 처음 겪어본 일이라서 그냥 여성분 A 나중에 깨시면 밥 한 끼 사주세요라고 전달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이직한 회사에서 한 달 일하고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새로 이직한 회사와 의견 조율이 안 될 뿐더러 회사에서 요구하는 퀄리티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짧으면 한 달, 길면 3달 가겠지 싶었는데 바로 한 달 만에 잘리더라고요. 물론 여성분 A와는 절대 무관한 일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졸지에 백수돼서 다음날 화요일에 집에서 게임이랑 취업 사이트 뒤적거리고 있던 중에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여성분 A의 문자였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죄송하다며 사례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밥 한 끼 사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여성분 A가 언제쯤 좋겠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문득 제가 백수고 시간이 널널하고 아직 여성분 A는 학생일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오히려 여성분 A의 시간을 맞출 테니 언제쯤 좋으세요라고 단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을 기다려 보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완전 두절. 이 어찌나 험하고 허망하던지. 그럴 거면 문자를 보내지 말지 괜히 설레게 해놓고 이렇게 연락을 두절하시면 저는 어찌합니까? 아휴, 그래요. 창피하고 부끄러우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어떡하든 안면 몰수하고 밥 한 끼 정도는 어떡하든 사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지극히 제 주관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요. 그렇게 3개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너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홈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제 와서 찌질찌질하게 과거의 일을 들추어서 글 쓰는 저도 무척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